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시면을 응시하며 희망하고 추측하고 상상했습니다. 행성이나 별을 더 넘어 뭔가 다른 것,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것을 찾아왔지요. 우리는 보이저, 허블, 그리고 이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탐사선들을 보내 우주의 어둠을 가르고 그 가장 깊은 비밀들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웹 망원경이 방금 밝혀낸 것은 어쩌면 비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메시지일 수도 있고 더 나쁜 것은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3I 아틀라스가 그저 또 하나의 성간 여행자, 텅 빈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유령 같은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위로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의 서명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발견이 일부 과학자들이 믿는 대로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어떤 인간의 눈보다도 멀리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은하계를 가로질러 별들이 탄생하는 곳까지, 그리고 시간의 경계 너머까지 말이죠. 그러나 심우주를 일상적으로 탐사하던 중 망원경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을 포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서 발견된 작은 빛점이었죠. 이것이 바로 3I 아틀라스였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통과한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물체였죠. 하지만 오umu아무아나 보리소프와는 달리 이것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문학자들이 그저 얼음으로 덮인 혜성처럼 반사율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웹 망원경의 적외선 센서는 훨씬 더 기이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물체는 태양의 열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열을 내뿜고 있었죠. 중심에서부터 희미하게 맥동하는 내부 열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바위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활동하는 어떤 것의 신호였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하나의 패턴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3I 아틀라스 깊은 곳에서 나오는 리듬감 있는 열 맥동이었죠. 자연 물체는 이런 식으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혜성은 승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예측할 수 없는 폭발적인 형태로 가스와 먼지를 내뿜습니다. 하지만 이 맥동은 일관되고 의도적이며 마치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웹 망원경 팀이 이 수치들을 알려진 천체 현상들, 즉 펄서, 중성자별, 괴이사 등과 교차 분석했을 때 그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측광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빛 스펙트럼은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파장에서 방출되는 좁은 에너지 대역,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고 위성, 우주선, 레이저를 위해 설계하는 바로 그런 종류였죠. 그때부터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신하고 있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 가로챈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데이터 과학자들은 풀이의 변환을 통해 신호를 걸러내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잡음처럼 보이는 것 아래에는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작위적이지도 자연적이지도 않은 구조화된 맥동이었습니다. 그 간격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혼돈 속에 암호화된 속삭임처럼 말이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신호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원격 측정 데이터, 즉 다른 어딘가로 전송되는 데이터라고 믿었죠.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 맥동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웹 망원경이 처음 기록한 순간부터 그 신호는 방사선, 움직임,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별이나 떠도는 행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들리기를 원하는 무언가, 아니면 어쩌면 듣기를 원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빗줄기를 뿜어내며 폭발했고 그 밝기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40%나 급증했습니다. 어떤 자연 물체도 그렇게 대칭적으로 섬광을 내뿜지는 않습니다. 열 측정치는 마치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물체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궤도가 미미한 각도만큼 틀어졌습니다. 이어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3I 아틀라스는 자신의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중력의 수동적인 곡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를 향했습니다. 내 행성들과 정렬하여 우리 궤도 경로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기동이어서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I 아틀라스 내부의 무언가가 깨어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궤도 변화 이후 유럽 남천 천문대 연구팀은 분석을 더 깊이 진행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유기 분자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스펙트럼 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들은 3I 아틀라스의 방출 신호를 다시 걸러냈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너지 신호 안에는 생체 리듬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DNA나 단백질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죠. 세포 활동과 일치하는 공명 주파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3I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에너지를 반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명을 모방한 소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빛으로 암호화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살아있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무언가를 싣고 있다는 것이죠. 흥분이 공포로 바뀌려는 순간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력 수준, 만약 그것을 전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열 측정치는 평탄해졌고 방출은 희미해졌으며 스펙트럼 맥동은 강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물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떠다니지도 않았죠. 소름 끼치는 정확성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기계가 스텔스 모드로 전환된 것처럼 말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을 심장이 멎은 듯 숨을 죽이는 심장 박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숨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관심에 반응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의 불안한 가능성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그것을 관측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그것의 방어 상태라면 어떨까요? 문명이 그것을 이해하기 직전마다 그것이 멈춰버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든 에너지 감소는 아무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탐사선보다 침묵하고 차갑고 보이지 않는 탐사선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가장 약한 지역인 남대서양 변칙대 South Atlantic Anomaly의 관측 장비들은 파동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양 플레어나 감마선 폭발이 아니었고 아틀라스의 궤적 조정과 시기를 맞춘 듯한 국지적인 전자기 펄스였습니다. 그 물체가 외부 헬리오스피어 태양권 외곽을 통과하자 우리 지구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구의 자기권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성간 물체에서 오는 펄스에 공명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 자기권을 자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자연 발생적인 천체도 동기화된 전자기 반응을 생성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유일하게 논리적인 결론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틀라스의 방출이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와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독립 연구자 집단이 주류 과학계에는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무시하기엔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새눈 아틀라스가 단순히 우주선이 아니며 살아있는 탐사선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설계된 지성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 조종되는 기계가 아니며 누군가에 의해 배치된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 인공지능, 혹은 생물학적 지능의 한 형태로서 실험실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간 진화의 깊은 곳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은하의 다른 곳에서는 의식이 탄소와 뉴런 속에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즈마, 전자기장, 그리고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 속에서 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틀라스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형태의 생명체가 보낸 사절인 것입니다. 은하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혜성 속에 숨어 있다가 한 문명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생명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방금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전 세계의 관측소들이 장비를 재조정하여 새눈 아틀라스를 최대한의 정밀도로 추적하는 동안 충격적인 새로운 측정값이 나타났습니다. 그 물체 주변의 중력 렌즈 효과가 추정 질량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주변 시공간에 만들어낸 곡률은 훨씬 더 밀도가 높은 무언가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중력장을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천체들 간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의존하는 모든 모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것을 본 것은 단 한 번뿐이었으니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눈 아틀라스는 붕괴된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보다도 작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주변 공간을 왜곡시키고 있는 걸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그것이 국지적 중력 제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법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마치 잠수함이 외계의 바다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가기 위해 밸러스트를 조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진보된 공학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구 대상이 아닌 이미 정복되고 완전히 숙달된 물리학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들이 지금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여기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새눈 아틀라스의 뒤를 따르던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와 우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해성 잔해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웹 우주 망원경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조를 분석했을 때 그 데이터는 연구팀을 경악과 불신에 빠뜨렸습니다. 이 조각은 불규칙하거나 유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 직각, 대칭, 오직 지성적인 제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감지 가능한 온도를 전혀 방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활성 상태로 방사선도 열도 없었습니다. 빛을 흡수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시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알려진 운석 표본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원자적 특징을 가진 미지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의 일부였습니다. 하와이 모나크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새눈 아틀라스의 회전 방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길쭉한 우주 물체들처럼 그것은 자전하고 있었지만 무작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회전 패턴은 기이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특정 수학 상수들과 일치하는 시간 간격들이었습니다. 파이 원주율, 황금 비율, 심지어 소수열까지 말입니다. 마치 그 자전 자체가 하나의 송신이자 움직임의 언어이며 번역되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우주적 모스 부호와 같았습니다. 일부는 이제 이 자전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동량 때문에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 즉 인지의 의식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도록 설계된 메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목격자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수신자일까요? 웹 우주 망원경에 생명체 탐지 알고리즘에서 나온 최종 정밀 스캔 분광 측정값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믿음으로 바꾸어 놓는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유기체 신호였습니다. 안정적인 탄소 사슬도 아니었고 화석화된 단백질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기 복제 구조와 일치하는 깜빡이는 신호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었지만 정구체였습니다. 즉, 아틀라스의 꼬리에 박혀 있는 인공적이거나 실제적인 생물학적 구성 요소들의 골격 말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이것은 생물학적 위장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적인 센서들을 속여 아틀라스가 자연적인 것이라고 믿게 만들도록 설계된 공학적 모방. 지구상의 많은 종, 예를 들어 문어, 갑오징어,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사용하는 전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론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이 생물학적 잔여물이 의도적인 파종, 즉 외계 유전 코드를 퍼뜨리기 위한 전달 시스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틀라스가 단순한 탐사선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자이자 현대판 범종설 판스페르미아처럼 생명을 연구하기 위함이 아닌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 진보된 추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물체가 우리 태양계의 안쪽 가장자리로 더 가까이 다가오자 지구상과 심우주 탐사선에 탑재된 여러 자력계들이 이상한 진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폭풍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무질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국지적 자기장에서의 정확하고 규칙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펄스들은 세 개의 묶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목적을 가진 메트로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리에 따라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눈 아틀라스가 다가올수록 그 진폭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물체가 단순히 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는데 마치 태양계의 자기장 구조를 스캔하거나 동기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 패턴은 자연계의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우주선이 보안 연결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과 연결하려는 것일까요? 태양과 지구와 아니면 행성들 사이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와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통신 전문가들은 심우주 통신망 안테나를 사용하여 신중하게 암호화된 전파 펄스를 쓰리 아이 아틀라스를 향해 다시 보내며 응답을 시도했습니다. 그 신호들은 소수, 이진법 수학, 심지어 음악적 간격을 닮은 인공적인 음색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장도 메아리도 반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펄스가 전송된 지 1시간 뒤 3i 아틀라스가 미묘하게 자전 속도를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장비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정도였지만 메시지를 보낸 팀에게는 정확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인지, acknowledgement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시, dismissal로 여겼지만 어느 쪽이든 무작위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흡수하는 자연 천체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존재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보 분석에서는 이를 의도적인 비소통, conscious non-commun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이 응답보다 더 웅변하는 심리 전술이죠. 그리고 광활한 우주 진공 속에서 침묵은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과거 천문 기록을 되짚어보던 연구자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고에선 하늘 탐사에서 미묘한 교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1987년, 1998년, 그리고 2013년에 현재 3i 아틀라스가 이동하는 것과 동일한 궤적에서 작은 이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이전에 우리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각각의 출현이 당시 기록된 설명할 수 없는 전파 폭발과 중력파 이상 현상의 급증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3i 아틀라스가 이전에 여기에 왔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순환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물체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존재이며 어쩌면 행성 발전 주기, 인류의 진보 또는 지구 자체의 연대기에 암호화된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궤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계산은 학계에 충격파를 던지는 무언가를 밝혀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지구를 향해 또는 태양을 향해 직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궤적은 목성의 달 유로파와 근접할 정도로 충분히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롭게도 만약 그 물체가 다시 한번 지나간다면 조정된 궤적은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와 교차합니다. 둘 다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이며 둘 다 지하 해양을 숨기고 있고 둘 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 외계, 생명체의 주요 후보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애초에 목적지가 아니라면 이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얼음 아래 숨겨진 생명체를 감시하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또는 깨우기 위해 해양 세계를 방문해 온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의 진정한 관심이 우리가 아직 탐사하지 못한 달들의 표면 아래 숨겨진 것에 있다면
심우주 전송이 잡음으로 사라지고 그 물체가 침묵의 궤적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이론이 섬뜩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소통하기 위해 신호를 방출하지 않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간섭 없이 오직 관찰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인 너무나 진보하고 너무나 오래된 탐사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레이저도 착륙선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의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흡수할 뿐입니다. 대기공명, 전자기장, 인간 기술에서 나오는 방출물, 심지어 지구에서 나오는 생물학적 리듬까지 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침묵이 오작동이나 방어 메커니즘이 아니라 완벽한 스파이이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었던 존재로서 그 자체의 기본 설계라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체 서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3I 아틀라스가 탐사선이고 이 시스템에 이전해 왔었다면 이것은 첫 번째 보고가 아니며 이미 데이터를 전송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질문은 누구에게가 됩니다. 아마도 가장 섬뜩한 발견은 마지막에 나왔을 것입니다. 칼텍의 한 연구팀이 유기 분광 데이터를 비교 모델을 통해 분석했는데 외계 생명체가 아닌 지구 기반의 게놈 표지자와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이질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구조적 유사성, 반복되는 뉴클로타이드 배열, 바이러스, 레트로 트랜스포손, 심지어 고대 비암호화 DNA 서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의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3I 아틀라스의 뒤를 따르는 생물학적 잔해가 보편적인 유전 언어로 암호화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 즉 진화 또는 설계를 통해 행성 환경 전반에 걸쳐 스스로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구조를 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물체는 단지 외계 생명체의 씨앗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구 생명체가 시작된 바로 그 템플릿인 생명을 구축하는 지침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함의는 과학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기원, 목적, 그리고 제작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최종적인 미스터리는 단지 3I 아틀라스가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보냈는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3I 아틀라스가 단순히 방문자나 우리 하늘을 지나가는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질문이자 도전이며 우리 자신의 오만함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바라보며 별을 찾기를 희망했지만 대신 우리는 감시자, 청취자, 어쩌면 심지어 메신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부터?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었지만 평화는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 즉 유기 흔적, 자기 펄스, 공학적인 대칭, 그리고 암호화된 패턴들은 자연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주가 의도를 드러낼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줄곧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전파 신호가 허공에 헛되이 울리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 신호들이 무언가에, 그것도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인내심 강한 무언가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돌아왔다는 거죠. 세계의 아틀라스가 탐사선이든 탐사선 운반선이든 아니면 그 탐사선을 만든 창조주 그 자체이든 간에 그 침묵은 결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침묵인 거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직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첫 장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모든 발자취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켜주세요. 하늘을 주시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